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속세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속의 케이스도 많고, 그 다음에 상속 물건,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공제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배우자 공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후반부에는 항상 꿀팁. 네. 박세무사가 전하는 꿀팁인데 일반적인 것 같으면서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속세라는 건 이제 세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라는 어떤 형태는 민법상에서 준용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상속을 받을 때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채무가 많을 수도 있는데,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상속을 받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네. 한번 좀 짚고 가주시죠. 상속 다 받는 거죠. 네.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단순 상속인데 뭐 당연히 그게 일반적이고요. 다 받는 게 일반적이고, 특수한 경우 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상속 포기라는 게 있고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상속 포기는 난 상속받지 않겠다, 요걸 표명하는 거거든요. 그 상속이 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건데, 둘 다. 여기서 3개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원래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잖아요. 그쵸. 상속세 신고보다 빨리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상속을 안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앞에 있는 상속이 이제 순위가 있어요. 네. 아들하고 배우자는 이렇게 먼저인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뭐 손자한테 넘어오기도 하고, 또 사촌한테도 가기도 하고, 이런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한 분이 상속 포기라는 걸 아까 해버렸어요. 그러면 후순위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 사람은 상속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몰랐는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행위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승계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이 좀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해놓은 게, 나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당연한 원리네요. 그게 이제 개정된 거긴 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돼서 막 기사 나왔잖아요. 나도 모르는 빚을 내가 떠안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 빚을 떠안았는데 나는 몰랐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단순하게 상속받는 거랑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고 상속 포기가 있는데, 네. 상속 포기는 나는 다 됐고 필요 없다, 나는 빠지겠다, 이게 상속 포기예요. 무조건 채무가 많을 때. 그쵸? 채무가 많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고 난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나? 그럼 있죠. 난 이 사람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 뭐 이런. 준다고 해도. 그럼요. 나는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뭐 가족이든 네, 이제 뭐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속 포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채무가 있어서 나는 안 받겠다고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분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받긴 받는데 재산 범위 내에서 이 채권 납입할 수 있는 정도 딱 상속받고 그 이상의 의무는 나는 하지 않겠다, 요걸 한정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한정 승인을 해주면 후순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더 맞기는 맞습니다. 세금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이제 상속 관계에서 조금 분쟁의 여지도 많고,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해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하고 조금 관련이 있으면서 이제 중간 단계가 이제 법정 상속분, 뭐 111, 1.5, 다들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간단합니다. 그냥 배우자는 1.5가 더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동일한 일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바로 뒤에 말씀드린 이제 배우자 공제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 흔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상속세 한 재산 10억 정도 이내면은 세금 안 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기본 전제는
일괄공제라는 게 있어서 5억은 기본으로 원래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 공제 5억 최소 되는 네. 그걸 합쳐서 이제 10억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이제 2억이 날라가요. 아. 네. 그러면 5억밖에 공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그러니까,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10억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까지 된다는데,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배우자가 있어. 근데 이제 재산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이제 물려준 재산이 계산 편의상 한 35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할게요. 네. 35억인데, 네. 자, 이 부분을 봤더니 어디서 이제 들은 거죠. 배우자 공제 30억까지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일괄 공제 5억. 그 다음에 엄마가 있으니까 30억. 35억 받으니까 우리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틀린 얘기다. 네. 하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나중에 주시죠. 그런 분들이 찾아옵니다. 네. 돌아다. 네. 세금을 엄청 두드러 맞게 생겼다. 그렇죠. 이건 이제 상속 공제의 그 한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상속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30억은 맥스인 거고 미니멈은 5억이에요. 네. 그 바운더리에서 정해지는데 여기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그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 재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받았는데 30억까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재산 분배할 때 어머님의 재산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이 배우자하고 같이 살면서 재산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배우자 주는 걸 봐주는 건데 배우자는 안 주고 그냥 자식들 다 받았다? 심하지 않습니까? 뭐 엄마는 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는데 배우자한테 일단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취지상 안 맞다. 그래서 배우자가 받은 걸 한도로 한다. 그만큼 줘라 이거죠, 사실은. 그렇죠. 배우자에게 인정을 해줘라. 요거인 거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건 또 뭐가 있냐면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1.5 얘기했죠. 그게 맥스예요, 맥스. 배우자한테 더 준다고 해서 더 해주는 게 아니라 법정 상속 지분까지만 한도를 또 두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재산이 35억이고 자녀가 둘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까지 된다는 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배우자가 하나도 받지 않고 그 30억 플러스 5억 해가지고 우리는 상속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틀리고. 그렇죠. 왜냐면 배우자가 받아야 되니까. 반대로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가 다 30억 받아. 그리고 자녀는 5억만 받아. 그러면은 공제가 전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아니다. 틀리다. 왜? 법정 상속분대로 계산하면 1.5니까 네.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5분의 1.5. 네. 즉 3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억이 맥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시면서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배우자 상속 공제가 이제 크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네네. 즉 뭐 엄마가 다 받는다 혹은 엄마는 안 받는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자세한 건 이제 세무 전문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공제 적용도 계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는 배우자가 내라. 엄마가 네. 얘를 뭐 엄마든 아빠든. 그렇죠. 왜냐면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네. 누가 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쪽으로 몰아줘서 상속세를 내는 게 이제 팁이라면 팁이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다 배분하고 나서 각자 내면 그 돈이 결국에는 또 자녀들한테 가야 될 텐데 또 재산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제 받을 만큼 받으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가고 거기에서 상속세를 내면 나중에 또 발생할 상속이 줄어들죠. 그리고 또 그 저번에 저희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이제 연부연납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증여세는 5년이고 상속세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다 하면 일부러 막 대출을 받거나 과도하게 해서 한 번에 내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뭐 부동산 빨리 매매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시세가 더 나와서 세금이 더 나오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10년 동안 쭉 나눠서 내시는 그것도 방법입니다. 좀 전에 그 시세가 나온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공시가로 신고를 한 거죠.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기준을 그랬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땅을 팔았어. 그랬더니 그게 시세가 뜬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시세가 되면 시가로 신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면서 상속세가 더 나오는 상황이 더 되니까 매매하는 것도 사실은 주의해야 되니까 예, 연부연납 제도를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